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협상회의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협상회 대표단 단장인 시다르토 다누스부로토 의장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68돌째 즈음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미술 전람회가 러시아, 불가리아, 페루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용도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행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일꾼들이 전력 생산에서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노동계급의 앙양된 요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배를 짜고들어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연관 부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어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석탄 보장과 관련한 일꾼협의회가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월별, 분기별 석탄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력 중산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됐으며 필요한 조직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협의를 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연간 단위들에서 필요한 원료, 차재들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했습니다. 조국의 강성 번영을 위한 대고조 전투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희천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 요단의 돌격대원들이 희천 9호 발전소 건설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창조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이곳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언제 무너미 기둥 타입 공사와 발전기실 기초굴착 공사, 물고기길 기초굴착 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공사 과제가 방대한 조건에 맞게 요단에서는 기계화 비중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타입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천 정리에 큰 힘을 넣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수만立方미터의 토량을 처리하고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게 석축공사도 잘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관리 사업에 떨쳐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로들의 구획 짓기와 사면 정리, 물도랑 정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대동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나무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는 군안의 산림 조성에 필요한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는 이깔나무, 수트로부스 소나무를 비롯해서 바늘잎 나무모들과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 시기 병해충 구제 사업과 나무모의 용량 관리 사업이 기본인데 평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지방의 흔한 원료로 살균제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나무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제24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이 4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와 관계부문 일꾼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심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프로그램 등록증, 메달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 용예군인 통신기계 공장의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수요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엔 꼼뚜 공업 및 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이 5일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 역사와 만경대 일가분들의 혁명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선임들은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어 대표단 성원들은 개선문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개선문이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강도 일제를 처물리치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는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부각 작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0월 25일 괴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정보원에 이어 국방부 소속 사이버 사령부와 보훈처의 여론 조작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세계 여론이 주목하는 사건에 대해 박근혜가 꿀먹은 봉오리 마냥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딴전을 피우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하고 손바닥으로 자기 눈에 쏟아지는 햇빛은 가려울 수 있겠지만 진실과 양심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천만의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눈과 수십억 세계인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축위원회 미국 지역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은식이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을 폐간하려는 괴뢰 당국을 규탄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서울시청이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를 폐간시킬 목적 밑에 그 무슨 공개청문회라는 것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자주민보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불안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진보 언론을 겨냥해서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고 하면서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얼마 전 정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신랄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이 최근 서태평양 공해상에 해당한 지역에서 군사연습과 실탄 사격을 하고 있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중국 측에 거듭되는 권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연습구역에 들어왔으며 일본 정찰기가 여러 차례나 연습구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린 데 대해 까발켰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의 정상적인 연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중국 함선과 전투기들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주며 예상 밖의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제닌시에 쳐들어가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향해서 마구 총질을 했습니다. 하여 팔레스티나인 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만행은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아리조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10여 대의 화물 자동차와 승용차가 연속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현지에서 숨지고 10여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신의주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으나 평안북도, 자강도 지방에는 가운데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1월 6일 수요일, 음력으로 10월 초나흘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지금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18시부터 20시, 청진지방에서 8시부터 10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